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일자리 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부터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3,398만 2천원을 증액한 40억 6,57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의 푸드플랜 구축 지원의 7개 사업을 1억 4,548만 5천원을 증액한 4억 7,875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34개 사업에 확정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6억 5,196만 4천원을 증액한 31억 66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로 전년도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 3억 3,72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3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8,154만 8천원을 증액한 67억 5,02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 위주로 말씀드리면 먼저 121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근로 사업에 시 교부액을 반영한 8,46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금은 3천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2,899만 원을 전통시장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시 내시액 및 내시액 변경에 따라 4억 6,9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총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타당성 검토 용역 등 6천만 원을 증액한 17억 5,450만 원을 전통시장 상점과 화재 공제 지원 사업에 4,1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에 물가안정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2,695만 원을 증액한 3,3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벤처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충장 주얼리 지원센터 활성화 및 주얼리 산업 육성을 위한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조 용배수로 정비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억 2,500만 원을 가뭄 대비 농업용 수시설 개발 사업에 시보조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 등 원예 특자 농업 육성 지원에 1,116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763만 8천 원, 농민 공익수단 지원에 1억 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7,598만 4천 원을, 유기질 비료 지원에 2,1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29쪽 지난해 말 공모사업에 선정된 푸드플랜 지원사업 국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관련 사업에 시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1억 6,6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132쪽 유기동물 포획치료 및 중성화 동물 등록 지원은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예산액을 일부 감액 조정하였으며, 길고양이 돌봄 사업 지원에 680만 원, 광견병 접종 시술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공무집 호봉 인상과 보수월의 미반영분을 포함한 1,52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8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한 사항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24페이지에 충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돼 가지고요. 그 여비로 상정과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8분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견학을 혹시 어디로 가십니까? 이번에 계획이 일본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본이요. 네. 일본에 그럼 상정과 활성화할 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그 일본에 저희가 지금 방문하고자 하는 데가 그 재래시장이 형성돼 있고 우리 그 충장로하고 비슷한 그 시장 환경을 갖고 있는 뭐 지하상가 종류의 그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상가가 위치가 있어서 그쪽에 있는 상인회하고 저희 상인회하고 가서 이제 미팅을 하고 서로 이제 그 사항들을 브리핑 받고 이제 좀 선진지된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 해오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 추진단에서 가는데 이게 추진단 위원회에서 두 분 가시는 건가요? 예, 추진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화재공제 지원 사업 관련돼 가지고요. 그 예산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편성이 됐네요. 네. 그 이게 지금 저희 전통 재래시장 전부 다 포함인가요? 재래시장 4군데만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말 그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공고사항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업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시장 구조 특성상 지금 아크릴이나 아크레드로 이렇게 지금 위쪽에 지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폴리카보네이트 종류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햇빛 투과율도 굉장히 높고 그게 이제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게 금방 이렇게 번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공제 지원 사업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화재 좀 저하시키는 그런 사업도 다시 또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그 125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관련돼 가지고 그 수당이 7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런 위원회가 참석을 하면 보통 10만 원 정도 아닌가요?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저희가 지금 한 번도 이제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방 공공요금을 올렸을 때 그 관리하는 대책위로 해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종량제 봉투가 여기서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종량제 봉투. 예. 근데 이제 하반기에 혹시 이제 종량제 봉투 관련해가지고 인상 요인이 있을지 몰라서 우선 7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위원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조금 뭐 대부분 다 전체가 다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가서 이제 수당은 조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32페이지에 그 유기동물 관련돼 가지고 포획비가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됐어요. 그 유기견 포획 관련돼 가지고 지금 유기견 예산을 본 예산 때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포획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기견 관련돼 가지고 뭐 야산에서도 뭐 들깨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을 했었었는데 이 포획비를 더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그만큼 이제 포획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 7,300만 원 거기 포함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야생 유기견 포획비로 해가지고 440만 원 이렇게 편성됐거든요. 132페이지인가요? 예, 132페이지요. 그래서 이 포획비가 예산이 더 증가가 된 이유가 지금 이제 들깨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작년에 한 30몇 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지금 3월 달까지 해서 19건을 지금 포획을 했습니다. 들깨는.
근데 이제 업체 그전 작년 같은 경우는 이른 이제 그 야생 동물 포획하는 그 포수를 이제 그분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포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업체를 새로 개인 사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전문화를 좀 시키다 보니까 들깨 포획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예, 문선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문설아 의원입니다. 123페이지에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 경영 지원 패키지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민간 경상 사업 보조를 해가지고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으로 예산이 쭉 잡혀 있어요. 한 2,800 정도, 2,900 약 2,900 정도 잡혀 있는데 어떤 식의 패키지의 경영을 하겠다라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지 시장별로 지금 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 이제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은 이거 이제 중기부 공모 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시장에서 이제 전부 다 신청을 했긴 했지만 그 중에 이제 선정된 이제 시장이 여기 이제 해당되는 데고 여기 이제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중에는 이제 뭐 공동 마케팅이라든가 배송 매니저라든가 시장 매니저를 이제 둬서 시장을 경영하는데 이제 그 지역 상권의 그 특성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끔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공동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을 활성화되기 위해서 뭐 축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매니저를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배송 매니저를 둬가지고 채용을 해서 배송하는데 이제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800 정도, 2,9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매니저를 두게 되면 인건비도 부족한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가 이제 국비가 대부분 90%고요. 나머지 이제 뭐 시비가 3%, 5%, 그다음에 구비가 5%, 뭐 자부담 2%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이제 그 안에 맞춰서 이제 매니저를 뭐 8시간 다 쓴다던가 이런 건 아니고 시간대별로 거기에 맞춰서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획안이 좀 나오면 네네. 의원님들 한번 자료 볼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예요. 지금 그 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네. 대인 시장이 지금 빠졌던데 대인 시장이 다 천막 공사랑 다 완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 끝났나요? 아니 위에 있는 대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대인시장에 저번에 이제 그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이제 좀 상인에게 이제 옥상 뭐 누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고장이 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세웠었는데 작년 말에 특교금이 이제 지정이 돼서 특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특교금이 지금 그 아래 보시면 대인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5천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3억 3천 받았는데 우선 5천만 원을 먼저 여기다 이제 이번 1회 추경 때 5천만 원 세워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현대화 사업에 같이 예, 접목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는 했었고요. 그 125페이지예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저기 자료를 보니까 메이커 스페이스 그 구축 사업 같은 경우 2001년도부터 했더라고요. 몇 년도부터 진행했나요? 2001년도에 선정이 되고 2022년도에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데 지금 2억 5천 정도가 이제 원래 그 사업 자체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이 그 이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제 협조기관으로 해서 공모사업 21년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게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그게
K 바이오헬스 아닌가요? 그것도 K바이오에스도 밑에도 똑같습니다. 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원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예, 예.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26년도까지 원래 사업이 5년간, 3년간 하고 플러스 2년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2억 5천을 작년에 인프라 구축하고 178개 정도의 그 기기를 지금 현재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 올해 이제 한 5월 정도에 오픈식을 예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직접 제품을 만들라고 보면 제가 보니까 3D 작업을 많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뭐 운영은 안 한 거죠? 이제 정식적으로 5월달에 오픈을 하면 이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은 이제 뭐 어떤 기업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시민들한테 전부 다 공간을 오픈해서 이제 시민들이 가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메이킹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그 178종이라는 그 기기들이 전부 다 이제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너무 큰 기기들이고 또 비싼 기기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구성을 해서 저 시민들이 이제 이용하게끔 조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예. 이제 여기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그 K 바이오헬스만 빼놓고 나머지 2개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그것까지는 같이 좀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은 이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혜 의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산 유원지 상정과 특성화 첫걸음 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특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거의 비슷했는데 여기에 있는 필요성이 상정과의 특색이 있는 상권 구축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요?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산유원지 상정과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중기부 공모 사업에 이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화관광형 사업 그 사업으로 가기 전 단계에 이 첫걸음 사업을 먼저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된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문광형 사업을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광형 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사업으로 지금 지산유원지에서 첫걸음 사업을 했는데 첫걸음 사업에는 어떤 사업을 본인들이 이게 막 끌어와서 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첫걸음 사업 안에가 매뉴얼이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3대 서비스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의 뭐 지불 결제라든가 아니면 고객 신뢰라 위생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영화 강화 사업으로 상인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무적으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뉴얼이 딱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첫걸음 사업을 다 하고 난 뒤에 문광형 사업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문광형 사업 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계획들을 잡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인 거예요, 말 그대로. 아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고 이것만 봐서는 다른 거랑 거의 비슷한 특성이 많아서 그랬는데 잘 활용하셔가지고 해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이번에 다 예산이 안 와서 이렇게 다 감액이 돼 버렸나요?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그 2025년도 농식품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같이 통합해서 추진한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안 줬습니다. 이게 사업이 전체 다 빠졌습니다. 그럼 올해 자체는 할 수 없고 하더라도 25년도에 시작하는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책정이 5,6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전체가 다 삭감이 안 돼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네, 이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안 계시죠?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안수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18쪽부터 20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663만 6천 원을 증액한 27억 6,32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청년 인턴 디딤돌 지원 사업에 17개 사업에 1억 6,148만 5천 원을 증액한 15억 2,998만 5천 원을, 19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청년 자율공간 확충 사업에 23개 사업에 7,703만 9천 원을 증액한 12억 1,226만 1천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137쪽부터 15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7억 4,401만 6천 원을 증액한 82억 1,1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37쪽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 단위 사업은 마을교육 공동체 공모 선정 7개 공동체에 시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7,500만 원을,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 단위 사업은 5개 세부 사업에 1억 159만 원을 증액한 4억 6,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년 협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은 당초 마을 청년단 추진에서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마을에서 모둠 활동으로 지원코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으며, 청년 정책 개발 사업의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이 2023년에 완료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138쪽 동구 청년센터 조성 사업에 보도 블럭 및 담장 등 설계 추가분 5천만 원을, 7월 개관 예정에 따라 운영비와 자산 취득비 등 총 9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 자율공간 확충 사업은 청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공유공간 공간 운영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7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은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에게 면허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3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단위 사업은 3개 세부 사업에 4억 1,859만 원을 감액한 5억 5,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년 인턴 디딤돌 지원 사업은 기업의 미취업 청년의 1:1 매칭 사업이며 당초 20명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5명으로 지원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2억 8,799만 원이 감액된 9,201만 원을, 140조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은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에게 2년 동안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0명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2명으로 지원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3억 5,260만 원이 감액된 3,340만 원을, 141조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 지역 지도용 22년 계속 사업은 22년에 선정된 10명의 일자리 창업 청년에게 2년차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 2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단위 사업은 7개 세부 사업으로 10억 8,659만 6천 원을 증액한 18억 8,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에 공공체육시설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에 따른 현지 출장 직원여비 240만 원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는 신속 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반영분 8,772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2,745만 원을,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사기간 휴관에 따른 휴직 대상 직원 17명의 휴업수당 등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다목적 체육관 관리 사업에 파크 골프장, 다목적 축구장 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3,647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5,637만 1천 원을, 143쪽
용산 정구장 관리 사업에 노후된 야간 LED SMPS 24개 교체 비용으로 1천만 원을,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등 설치에 강급자재 단가 상승, 토목 공사비 증가, 인조잔디 재사용 불가에 따른 철거후 재시공 등 추가 비용 발생으로 1억 원을,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에 수영장 방수 및 보강공사, 소방유도 등 교체 등 설계 반영 공사비 증액에 따른 5억 원을, 수영장 탈의실내 옷장 내구 연항 경과 및 고장난 사물함 교체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 분야 단위 사업은 12개 세부 사업으로 5억 5,141만 4천 원을 증액한 19억 1,6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호봉제 시행에 따른 일반 지도자 9명 인건비 중과분 1억 3,071만 2천 원을 증액한 3억 1,745만 2천 원을, 일반 생체 지도자 활동보험료에 지도자 9명에 대한 배상책임 공제보험료 지원 보조금 교부로 3만 7천 원을 증액한 144만 원을, 144쪽 어르신 생체 지도자 배치 사업에 호봉제 시행에 따른 어르신 지도자 2명의 인건비 증가분 2,106만 2천 원을 증액한 6,256만 원을, 어르신 생체 지도자 활동 보험료에 8천 원을 증액한 32만 원을, 145쪽 자기 생체 지도자 배치에 2023년 생체 지도자 인건비 문체부 고시안 반영에 따른 1,970만 2천 원을 증액한 6,120만 원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국민기초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유소년 청소년 대상 지원 수강료가 증액됨에 따라 1억 8,995만 3천 원을 증액한 3억 552만 원을, 생활체육 종목별 개체에 따른 종목별 대회 개체 종목 확대에 따른 500만 원을 증액한 6,200만 원을, 생체 지능 사업에 신속 집행 미반영 예산 640만 원을 증액한 2,756만 4천 원을, 동구 체력 인증센터 운영에 신속 집행 미반영 예산 4,8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146쪽 직장운동 경기부 복싱팀 운영에 따른 직장운동 경기부 학습소 공공요금 인상분 및 수선 유지비에 1천만 원을 증액한 4억 4,091만 4천 원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1인당 지원 수강료 증액에 따른 5,054만 원을 증액한 6억 2,700만 원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에 남초등학교 공모 선정에 따른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위 사업은 세계 세부 사업으로 3,574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2,0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47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에 57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4,280만 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전일제 동반자 1명 추가 채용 인건비로 3,082만 4천 원을 증액한 5,429만 6천 원을, 청소년 쉼터 운영에 종사자 처우 개선율 증액에 따라 549만 8천 원을 증액한 3억 7,9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단위 사업은 10개 세부 사업으로 8,191만 9천 원을 증액한 14억 1,2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48쪽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은 수련시설 2개소에 지도자 인건비 국비 지원 기본급 인상으로 104만 원을 증액한 1억 1,564만 8천 원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수련시설 2개소에 연간 인건비 등 운영비 기본단가 증가로 1,886만 7천 원을 증액한 3억 1,043만 3천 원을, 149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종사자 4명의 인건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1만 원이 증액한 1억 2,933만 4천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60만 2천 원을 증액한 1,300만 8천 원을,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 지원 사업은 시사업 폐지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식 건립에 건물 철거 및 부지 조성비로 4,500만 원 증액한 3억 4,500만 원을, 150조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준비 및 운영에 개관식 행사 준비로 300만 원 증액한 2억 3,650만 원을,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동구 청소년 축제 예산 운영 지원으로 두개소 청소년 수련 시설에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로체험 학습 연계 지원은 동구 권역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기회 제공 사업으로 시 교육청 보조금 고비 결정에 따른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시설 스탬프 투어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으로 사업 변경하여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4명의 본예산 미반영 수당 및 호봉 변동액 3,792만 7천 원 증액한 1억 9,822만 7천 원을 151조, 보조금 반환금에 1억 7,241만 원 1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당초 예상 미반영분, 시설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체육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130페이지 정책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가지고 2,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네. 이게 용역비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38페이지에 청년센터 개관 기념 행사로 해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네. 저희 6월달에 이제 완공 다 끝나죠? 7월에 이제 개관 7월입니까? 예정인데, 네, 예. 네. 그 좀 내실화 있게 예.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139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이제 매칭 사업이긴 한데 네. 이게 시에서 삭감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같이 삭감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예. 그리고 시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 청년 일자리를 굉장히 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4월 6일 무등일보에서 광주 시민이 원하는 청년 정책 일자리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보셨죠? 예, 예. 그러는 만큼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저희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매번 청년체육과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너무 창업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둔다. 물론 이제 창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뭐 인프라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창업을 꿈꾸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만, 네. 하지만 이제 청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자리 관련돼서도 조금 사업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좀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삭감된 게 굉장히 조금 아쉽다라고. 예, 이거는 네. 의원님, 이거는 행안부 공보 사업이라 행안부에서 아무래도 그 윤정부에서 보면은 글잖아요. 항상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은 그 전 정책에 대해서 네. 이렇게 바꾸고 네. 그러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창업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청년에게 저희가 또 일자리 이걸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다시 겸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업 플러스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업한테 저희가 일자리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예. 앞으로도 일자리 관련돼서도 많이 예. 이렇게 중점을 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에서 이렇게 네. 지금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최근에 저희 청년참여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었죠. 그때 네네. 이제 한 6가지 정도 제가 정책 제안을 했었고요. 예, 예. 그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예, 와가지고 이제 6가지 제안을 했던 것 중 가장 지금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자격증 응시 지원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뭐 국가기술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학능력 이런 것들 조금 시험을 볼 때 조금 지원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청년참여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예, 예. 그 부분도 함께 운전면허 포함해서 추후에는 이야기 좀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들어봅니다. 여기 저희 사업에, 일자리 사업에 청년들한테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게 30만 원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신규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5명 할 수 있거든요.
5명 더 예. 늘려가지고 예. 점진적으로 늘려가 예, 예.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말씀 예.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143페이지에 이제 보다가 이제 그 용산 정구장 관리 이렇게 정구장이 테니스장 말하는 거죠? 그쪽 근방. 예, 테니스장 맞습니다. 네, 맞죠. 예, 예. 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했었던 것인데 그 용산생활체육공원 그 로고 있지 않습니까? 로고 이렇게 네. 기재가 돼 있는 곳 예. 그쪽에 기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거기가 예. 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다 벗겨졌거든요. 아, 그거 공사합니다. 공사합니까? 예, 예, 아, 예산이 있습니다. 예, 올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145페이지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예. 여기 그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4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예. 혹시 종목은 어떤 걸로 합니까? 지금 종목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수요를 좀 파악을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회에서 저희 이게 중장기라든지 중장년을 위해서는 많이 있는데 순수 청소년을 위한 종목 대회가 없어서 그래서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참여가 청장기 대회도. 그래서 그 여기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신규 사업을 올렸어요. 그래서 학교하고 한번 그 파악해보고 희망하는 종목이 뭔지를 해서 2종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청장기 대회를. 알겠습니다. 종목이 지정이 되면 예, 예. 말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46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 관련돼 가지고 수선 유지비 해서 이제 예산이 850만 원 가량 이제 예산 편성이 됐어요. 예. 이게 그 지금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있죠, 선수들이. 맞습니다. 예. 예. 어디 동구 관내 있죠? 울림동 무등. 울림동 무등에 예. 있어요. 그 이게 지금 수선비가 아파트 내부적으로 노후화가 돼서 그런가요? 30년 넘은 아파트거든요. 예. 저희가 저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네. 밑에 집에서 올라오고 난리 났습니다. 새 가지고 어떤 게? 물이 새 가지고. 물이 새서. 네, 바닥이 이렇게 조금 이제 리모델링 저희가 하면 밑에로 이제 물이 새니까 노후화된 아파트라서 한 3번 샜거든요, 누수가. 네.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50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있습니다. 예. 그 4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면서 그 청소년 시설 스탬프 투어 2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어울림 마당에 어떤 행사가 들어갑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충장 축제 때 그 청소년들 한 200~300명이 참여해가지고 4개 부스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가요대전도 했고, 그 다음에 농구대회를 별도로 거기 수련관에 농구장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16개 참가팀이 참여를 해가지고 농구대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시상도 하고, 예, 아이들의 축제죠. 예, 그 아이들의 그 축제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작년 본예산 이제 주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이 예. 3월에 착공하여서 6월에 안공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동네 거주를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민원이 굉장히 많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도 또 거기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1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현재 이게 2019년 사업인데 지금 23년이 됐잖아요. 강급자재가 단가가 상승했고 토목 공사비도 증가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게 인조잔디를 그대로 두겠다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인조잔디는 재사용이 되질 않거든요. 여기가 제일 오래 지어진 지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비용이 3천만 원이 좀 넘게 들고, 거기가 경사도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경사도를 또 완만하게 하는 공사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업체가 지금 아직 그 공사를 추진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다시 사업비를 올려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공사 중지 해제 요청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업체가 다시 돈을 요구를 했어요. 더 많이 올려주라고.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그게 안 되면 공사 중지 해제 요청을 통해서 여기를 아예 그냥 공사를 안 하고 여기 업체에서 안 하고 다른 업체로 유찰되면 다른 업체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상황이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고, 지금 공사업체 지금 보낸 그 계산서 있죠. 1억 1,400만 원을 저희한테 올렸거든요.
당초는 5,600이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예. 주민 간담회까지 하면서 모여서 의논을 했고 6월에 착공을 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느리다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재촉을 하시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벌써 4월이고 예. 이제 2달밖에 어르신들하고 약속한 지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이제 내부 사정으로는 충분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네.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상황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네. 되지만 주민들은 그 과정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주시고 이걸 예.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주시고 주민들께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한 가지 제안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아침자 무등일보 광주 설문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청년에 대해서 지금 이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아까 노진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도 제일 원하는 게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43.5%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니까 네. 비중을 좀 많이 두어주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신청서를 보면 제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좀 펴주시면 이거를 63%가 원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것 좀 참고하셔 주시고 예. 그다음에 손으로 만져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 드림 수당식으로 29.8%가 원하니까 이것 좀 반영해서 예.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노진성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139쪽에 그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 생태도시 도시 조성 그 정책 사업안에 청년 일자리 창출 단위 사업 그리고 세부 사업들이 이렇게 삭감되게 된 것이 청년 인원이 줄어서 네, 맞습니다. 예. 삭감이 됐다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청년 관련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행안부에서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한 그 편성이 된 청년 창업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하고 기존에 해왔던 청년 인턴 디딤돌 지원 사업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중복된 게- 같이 사업을 똑같이 하실 겁니까? 아니요, 이건 중복된 게 아니고요. 네. 인턴 디딤돌은 네, 성격이 일반 기업하고 네, 청년, 미취업 청년하고 1대1로 매칭해주는 사업이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그리고 또 일자리 새롭게- 플러스 지원 사업은 네. 창업 청년 이 7년 이내 창업 청년에게 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다릅니다. 다르네요. 예, 예,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많이 저도 네.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래서 뭐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똑같은 그 사업을 똑같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보면은 청소년 문화 카페 운영 지원에서 시비이긴 하지만은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문화카페는 시에서 사업을 폐지를 했어요. 100% 시비 본인들이 네. 이 사업을 운영을 안 하고 네. 이제 시장님이 바꿔지면서 네. 아마 새로운 사업으로 신설해서 다시 다른 거를 하려고 네. 이 사업을 아예 전액 없앴습니다. 그래요? 사업 네. 자체를 없앴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어쩔 예. 수 없네요. 예. 그리고 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거기 보면은 그 하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페이지 149페이지 하단에 부지 추가 매입비가 편의 시설 조성으로 이래 가지고 네.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동 저희 그 문화의 집 네. 건립한데 옆에 보면 네. 집이 있는데 저희가 네. 4층으로 짓다 보니까 완전히 그늘이 이제 본인들은 햇볕이 엄청 잘 예, 들었던 가봤어요. 집이었는데 예. 조망권 침해로 인해서 네. 그래서 그 집을 저희가 사드리기로 했고 네. 그래서 그 부지할 때 사드리는 비용은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네. 그걸 철거를 하고 네. 조성하는 비용을 편성을 안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예, 그거를 지금 새로 그- 편성한 겁니다. 어, 예,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사드리기로 청장님께서 예, 예, 그러면 새로 매입한 그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인가요? 예. 이제 거기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대고 네. 또 정원을 좀 조성하고 네. 그러려고 합니다. 아, 자전거 조포관소 예, 그런 걸로. 그 몇 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124.3제곱미터네요. 아. 토지가. 아, 그래 그러면 새로 3.4 매입한 면은
한 60, 70평 정도 되겠네요. 그래요. 예. 아, 30평? 예, 30평? 예. 그래요. 그때 그 현장 활동 갈 때 우리 의원들이 거기 나갔었는데 주변에서 좀 민원이 많죠. 예. 예. 지역 의원들이 아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예,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입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그 청소년 문화의 집 그 준공할 때 그 옆집에 네. 그 거기 정원을 좀 꾸며주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좀 하지 않았나요? 아, 그 옆집 방금 말씀하신 건 네네. 점집 얘기하시고 점집이요. 점집 옆에 또 안에 들어간 돌 그 모으셔가지고 돌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지숙인 씨라고 계시는데 그분 집이에요. 지금 저희가 매입한 그럼 거. 점집은 매입하지 않고 안 했어요. 거기는 팔 점집이 생각도 바로 없고 붙어있는데요. 팔 생각도 없고 점집은. 아, 할 생각이 없고 예, 예. 거기 그럼 정원을 조성해 줬나요? 다 해줬어요. 거기는 이제 더 이상 민원 없나요? 원래 지- 거기서 저희한테는 민원이 제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그 바로 옆에 돌 모으는 그 집을 매입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 저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우리 이제 행복재단에서 원래 동구국민체육센터 네. 가 원래 수탁 기관으로 있었잖아요. 행복재단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민간 이전하면 어디로 합니까? 지금 됐습니까? 수탁 기관 운영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아, 아직은 그 12월 30일까지 유스탁 기간이 돼 있어서 아, 기간이 올해까지.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으로 올라와 있죠? 아,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지금 그 6억 말씀, 3억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행복재단. 예, 예. 그게 지금 동구 근로기준법에 국민체육센터. 예, 국민체육센터요. 네네. 그 근로기준법에 예. 평균임금 휴직 대상 직원이 지금 기존 17명이 있거든요. 아, 예, 휴가 나게 되면 시기되잖아요. 아까 예, 그래서 10%를 줘야 됩니다, 인건비를. 아, 인건비로 예, 예, 맞습니다. 아까 들었네요. 예, 그 말씀이셨군요. 아, 그리고 네, 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문선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선아 의원입니다. 리스트를 뽑았더니 한 8개 정도 됐는데 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예. 중복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산수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부터 예산 책정되고 나서 업체가 벌써 2번이 바뀌고 가운데 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1년째 딜레이되고 이런 속에서 우리 주민들 속에서는 그거에 대한 민원과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된 상황인데 빨리 신속하게 좀 어떻게든 결단을 내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주민 설명회라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주민 설명회 하도 이런 원성들이 많아서 주민 설명을 해서 시공사랑 같이 와가지고 시공사에서 꼭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셨거든요. 그 장담을 하시고 아, 예. 2월 말까지 3월 초일까지 시공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3월 말부터 공사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공사를 못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온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되게 불쾌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또 올해도 공사를 이렇게 하고 못하고 또 지나가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구청은 어떤 이미지로 되냐면 양치기 소년 이미지로 지금 네. 현실을 알고 있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 되게 한 어르신들이 지금 한 40, 50분 어르신들이 되게 불쾌해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가지고 예. 빨리 설명회 정도 지냈으면 꼭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그 우리 그 신규 사업의 62페이지에 청년 자율공간 부분 있잖아요. 네. 7개소라고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자 여기 청년 자율공간 운영자 선정하고 심사 선정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공간이 7곳이 어디인지하고 어떻게 심사 선정이 됐는지 아니, 아직 선정 안 됐어요. 심사 선정 안 됐어요. 예, 지금 공모 중입니다. 공모 중에. 예, 내일까지.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접수는 5건 됐습니다. 예, 예. 5군데요. 예, 5군데 됐습니다. 그러면 7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아직 접수된 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아니 아, 활동 공간이 활동 공간은
청년한테 공유 공간을 내줄 공간 운영자도 있고요. 그런다면 저희 청년 기업도 가능합니다. 저희 청년 기업들이 거기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이 사업비를 계획서를 내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이 어느 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청년들한테 내어주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아, 그러면 공간이 네.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게 그 아니고. 운영자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광주 시내에 많이 생기게 하는 그 사업이죠, 이 사업이. 아, 예. 그래서 저는 이미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운영자를 아닙니다. 예. 심사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혹시 그거 선정되고 그러면 함께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예산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우리 청년 문화의 집 있잖아요. 예. 청소년 문화의 청소년 집. 문화의 집, 예. 예, 저희가 6월 개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인건비는 8개월이 돼 있더라고요. 저기 지금 4월부터 저희가 4월부터 위스타 계약 체결했거든요. 4월 1일부터 3월 달에 계약해서. 예, 맞아요. 아, 3, 개관식 4, 5, 준비. 6, 7. 근데 이제 계속 2달을 운영을 해보고 6월에 개관식을 할 거예요. 근데 2달을 운영을 하니까 거기 사람이 채용돼가지고 4월부터 일을 합니다. 아, 자산 취득 다 그 물건 다 들어가고. 예, 예. 그리고 학교하고도 자기들이 다 본인 거기 근무자들이 초등학교 그 주변에 많잖아요. 그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 홍보하고 이런 일들 다 하고 애들이 방과 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프로그램을 다 운영합니다. 4월부터 해가지고. 아, 그렇게 예, 예, 진행을 예. 하고 그렇게 있는 진행하려고 저희가 위스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월 1일부터.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예. 저는 6월에 개관을 한다고 되어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되는 예, 그렇죠. 예, 예.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예, 예. 그래서 그러면 6개월인데 그렇죠. 예. 최대 해봤자 6개월일 건데 왜 8개월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라고 네, 싶어서 예. 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문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실 의원님, 예, 예, 김현숙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부서별 세출 책자에 보면은 동구 국민체육센터에 옷장하고 사물함 네. 구입 비용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이렇게 구비를 책정이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도 제가 그 수영장을 다녀서 아는데 거기 사물함이 교체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요. 그 고장 난 게 있어요. 고장 난 것만. 예, 예. 사물함은 고장이 난 게 고장 저희가 난 100개 거. 정도 교체를 할 거고요. 예. 옷장은 내구 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옷장을 요번에 뜯어보니까 그 교체해 주라는데 뜯어보니까 거기가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많이 썰고 예.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내구 연한도 경과됐고 그래서 그 전체를 교체를 하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예.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나무로 돼 있는 예, 나무로 돼 있는 거 그게 다 사물함이 썩어가지고 나무로 된 예. 사물함이 있고 쇠로 돼 가지고 쇠로 된 거 말고요. 나무로 된 거 썩었어요. 나무로 된 것만요? 예, 예. 예. 나무로 된 건 썩어가지고 그 부분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나무가 아닌 걸로 지금 하려고 그 예. 들어간 입구에는 신발 같은 거 넣는 거 그거는 이제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쇠로 된 거. 예. 근데 나무로 예, 된 것만 맞습니다. 교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옷장은 한 500대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새로 된 거는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예. 그건 안 아이, 하는 그거는 내구 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하면 저희가 네. 감사에 지적이 네, 됩니다. 네, 안 네.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네. 그저 산수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원님들이 특히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이나 또 개요, 예. 지금 현재까지 추진 사항 예. 자료를 예, 예. 저 의원님들한테 각 방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축제 추진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축제 추진단장 임덕시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 축제 추진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0억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에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10억 원과 광주 버스킹 월드컵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억 9,460만 원을 증액한 61억 5,0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기정액 대비 19억 6,800만 원을 증액한 2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리에서 만나는 민요축제에 충장로 등 상설 버스킹 공연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증액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교류 협력 활성화에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을 증액한 1억 2,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 버스킹 월드컵에 기정액 대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장 상상큐브 조성에 기정액 대비 460만 원을 증액한 26억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축제 추진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축제 추진단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선화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충장축제하고 그리고 버스킹하고 또 글로벌 축제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추경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충장축제 홈페이지나 SNS 홍보 관련돼서 1억 1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버스킹에 대해서 미니 축제 버스킹에 대해서 8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뭐지 버스킹은 또 1억 1천만 원, 1억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충장축제와 버스킹을 따로 떨어져 가지고 진행을 한다 했을 때, 그런다 치더라도 그 뭐지 미니 축제 있잖아요. 버스킹에 관련돼서 SNS는 어차피 충장축제 활성화나 이거의 일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여기에 충장축제로 같이 묶으면 안 될까 싶어서 예산들이 이게 홍보하고 알려내는 건 좋은데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장축제하고 버스킹 월드컵은 참가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제 추진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고객층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충장축제 홍보가 너무 안 된다. 버스킹 월드컵 홍보가 너무 안 된다. 그런 부분 지적사항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홍보 예산에 올해 좀 증액을 했고, 홍보는 뭐 홍보물 제작 홍보도 있고, 언론 광고 홍보도 있고, 영상 제작 홍보도 있고, 특히 SNS 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광고 홍보 이렇게 5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축제는 저희 찾아가는 버스킹하고 그 다음에 충장로 일원에서 개최될 버스킹 상시 버스킹 대회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요즘에 홍보물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굉장히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M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이제 이 홍보를 통해서 뭐 축제 홍보도 있지만 광주 전체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충장로가 굉장히 지금 상권이 많이 쇠퇴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충장로를 상권 활성화라든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축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SNS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이제 이게 일반인들에 대한 SNS 홍보도 좋지만은 인플루언서가 많은 유튜버들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 광주 전체 동구를 알린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네. 답변해 주시던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SNS 홍보물이 더 많아야 되는데 홍보물이 SNS가 더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홍보물 예산이 더 많아요. 아, 이거는 이제 주민들 찾아가서 이렇게 축제를 개최해 주잖아요. 이번에 그 계림 아이파크 네. 거기서 이제 찾아갈 때 리플렛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너 그런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쓰는 게 이제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거기까지 같이 포함되는 네. 모든 홍보 예산으로 홍보만 생각- 하는 네. 게 아니라요. 네. 예, 행사 그 홍보까지 같이 하는 홍보비에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네네. 예,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질문은 피너클 어웨이드 네. 예, 이게 세계 축제 협회에서 하는 거였더라고요. 예, 이게 157페이지요. 네. 157페이지에 약간 상단부에 있습니다. 네. 이거 이 축제 보면 벤치마킹에서 동구의 축제 위상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주요 단체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충전축제의 지역 마케팅 유치와 영향을 인지시키는 기회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사업 목표에 필요성이 되는데 이거를 올해 버스킹이나 충장축제에 효과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건가요? 피너클 어워드 행사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축제 협회에서 진행하는 총회하고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 시상식 개최하는 행사적 경비거든요.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각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세계 축제 협회로부터 대한민국 콘텐츠 제상을 수상을 했어요. 보통 콘텐츠 제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그 다음 연도에 이런 행사를 개최지로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축제 협회에 53개국 정도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올해 저희가 그 축제의 총회하고 시상식을 저희 구에서 11월 달에 한 300여 명 정도 모시고 이 개최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충장축제하고 광주 버스킹 월드컵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요.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내는 계기를 네, 만들겠다는 거죠. 네. 저는 올해 사업에 맞춰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행사 추진이 11월 달인데 저희 충장 축제는 10월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올해를 목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지 싶어가지고 문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예,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 축제 추진단 소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글로벌 축제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